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TDF 펀드하고요. K 코스피 지수 분기 수익률로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래 보니까 역시 그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죠. 이 세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 네, 장기적으로 연금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되는데요. 이 TDF 상품으로 운영해 보면 참 편리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뭐 중국을 비롯해서 뭐 미국의 펀드들 여러 가지 상품들을 투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잖아요. 자산을 배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는 한번 경험해본 분들은 확실히 알고 있는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펀드나 ETF 등 수익률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 테마로 너무 몰빵하시는 경우에는 철저히 소외되는 국면도 많습니다. 마치 그 주식시장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것처럼 그 계절에 따른 이렇게 잘 가는 종목들, 테마가 업종들이 있고 또 그 해당 계절에는 철저히 쉬어가는 그런 종목들, 업종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매월 이제 정리를 해보고 있는 그 TDF의 이제 자산 배분 현황들입니다. 위에 있는 숫자는 이제 2025부터 2050까지 그 숫자의 그 빈티지, 그 이 TDF를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제한 드리는 예상 은퇴 연령이 되죠. 2040이란 걸 가입하시는 분들은 2040년도쯤에 은퇴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2040 가입하시면 돼요. 그럼 그분들은 지금 가입하면 76.2% 정도 되는데 은퇴하는 2040년 정도 되면은 여기에는 이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의 비중이 한 40%도 안 되게 밑으로 이렇게 낮아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은퇴를 하시는 거니까 위험 자산 비중은 낮추고 이런 채권 같은 안전 자산 비중을 좀 높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가 작아질수록 은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줄어들고 그만큼 안전 자산인 채권 비중은 늘어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주식이다 그러면 뭐 중국이 앞으로 좋을 거니까 중국에 몰빵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만 중간중간 우리의 이런 신념과 의심을 흔들어뜨리는 일들이 되게 많이 발생할 겁니다. 미국이 계속 가고요. 중국은 계속 횡보합니다. 우리 코스피도 그랬죠. 최근 10년간 보면 코스피 투자하면 거의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국내 투자자분들이 전부 다 코스피에서 돈을 빼서 미국 주식, 미국 ETF로 돈을 막 옮겨 놓으신 거죠. 근데 이렇게 기울어지게 해놨다가 앞으로 10년 동안은 미국이 수익이 별로 안 나고 뭐 연간 정기예금 수익률밖에 안 나는 거고요. 만약에 중국이 수익이 나면 어떡할 거예요? 얼마나 그 기회에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TDF는 이 주식이라 하더라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 등등 고루 투자합니다. 물론 비중의 차이는 좀 있죠. 아무래도 미국의 비중이 좀 많습니다. 자본시장의 중심이기도 하고 중국이나 이런 신흥국들의 변동성 때문에도 그런데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시장이 우리 소외된 시장들이 상승할 때도 어느 정도 쫓아갈 수 있게끔 자산 배분이 돼 있다는 거예요. 채권의 경우에도 무조건 듀레이션을 길게 해서 뭐 정부 채권 중심으로 투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같이 금리가 상승할 때는 이런 회사채 중에서도 등급이 좀 낮은 하이힐드 같은 채권들이 기업들의 부도 위험은 낮아지면서 이자는 많이 주니까 유리하다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런 다양한 채권 섹터들에 분산 투자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인 거죠. 물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상품은 TDF마다 다 다르지만 국내에서 가장 출시된 지 오래된 삼성자산운용의 한국형 TDF라는 상품을 기준으로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각 그 사의 TDF별로 스타일이나 이런 자산 배분의 비중 등의 어떤 기준들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 꼭 드려봅니다. 그리고 TDF를 하시는 장점은 그래서 소외되지 않아요. 그 사계절 가지고 계셔도 그 만약 중국이 가든 미국이 쉬든 상관없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보는 거죠. 분기 단위로 제가 코스피 국내주 우리나라 시장 중심으로 투자하신 분들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만큼 이제 글로벌화된 거죠. 투자의 시대도. 2016년 3분기부터 2021년 2분기 올해 6월 말까지 제가 3개월 단위 분기 단위로 끊어서 봤습니다. 2016년 4분기는 코스피보다 TDF가 좀 못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외의 경우를 보실까요? 대부분 잘합니다. 2018년도에도 경우에도 보면 2018년도 2분기 볼까요? 한 5% 빠지는데 TDF 1%밖에 안 빠졌어요. 2018년도 4분기는 13% 빠지는데 7%밖에 안 빠집니다. 그다음 작년 코로나 때 볼까요? 20% 빠질 때 한 11%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산 배분이 너무 한국 중심으로 돼 있다면
이제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상승하면서 또는 나머지 업종들이 상승하면서 이런 소외되는 현상들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는 게 이 TDF가 가지고 있는 자산 배분의 강점이기 때문이라는 부분을 다시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금 자산들이 너무 한국 중심이거나 또는 너무 미국 중심이거나 이렇게 특정 국가 또는 뭐 전기차든 특정 테마로만 너무 몰빵 집중이 돼 있다면 이런 TDF 상품을 일정 비중은 꼭 함께 같이 가져가시면서 비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